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요, 불가리 컬러스 전시예요. 나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전시회인데 지방에 계시거나 다른 데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블로그에 또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거의 이제 그대로 읽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전시를 이제 왜 갔고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좀 느꼈는지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럭셔리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그 지난달에는 럭셔리 워치 브랜드 예거르 꿀트르가 DDP에서 전시를 이제 했었고, 이번에는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인 불가리가 예술의 전당 한간의 미술관에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불가리의 이번 전시 타이틀은 불가리 컬러예요. 그 이름만 보면 불가리의 색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틀 그대로 불가리 주얼리를 컬러별로 큐레이션을 해주는데 레드, 블루, 그린의 단색과 이 색들이 어우러진 멀티컬러로 공간이 조직되어 있고요. 각 공간에서 다루는 컬러와 관련된 아트 작품들도 함께 전시를 하는 확장된 컨텐츠도 만날 수 있어서 볼거리가 되게 많았던 전시였습니다. 지금 전시는 예술의 전당 한간의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고요. 2021년 7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찍 가야 되고 입장료는 10,000원이고 주차는 1시간 무료 제공을 해줍니다. 10시부터 이제 입장이 가능한데 10시에 가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10시에 갔었는데 웨이팅을 한 30분 정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간 계획 잘 세서 가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갔는데 30분 웨이팅 했다라는 얘기는 오후에 가면은 1시간도 넘게 웨이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침에 가시는 게 낫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 특이한 게 모바일 티켓으로 시간대 지정이 안 되니까 현장에 와서 종이 티켓으로 교환을 한 후에 입장을 해야 됩니다. 입구에는 오디오 가이드용 QR코드가 있어서 이 스캔을 하게 되면 오디오 가이드가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어랑 영어 둘 중에 듣고 싶은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불가리 컬러 전시회의 서브 타이틀은 주얼리와 예술을 넘나드는 여정인데요. 주얼리냐 예술이냐 아니면 둘 다이냐라는 질문을 전시 내내 이제 던지게 되는 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보의 취향이라는 전시를 이제 다녀왔을 때도 베르너 펜톤의 의자는 제품이냐 아니면 작품이냐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이 묘한 경계의 기준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1930년대 초부터 오늘까지 불가리 헤리티지 컬렉션과 개인 소장품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각 컬러별로 국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전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재미도 이제 추천의 이유입니다. 초반에 이제 들어가면 양쪽 LED 패널에는 이제 불가리의 이제 역사가 나오고, 쇼케이스에는 이제 보기만 해도 영롱한 이제 목걸이가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 레드존에는 이제 김종원 작가님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 글자가 가지고 있는 획을 베이스로 이제 붉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붉은 물감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보았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전시를 갔을 때 이제 붉은 실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전시를 갔었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 붉은 실이 사람 간의 인연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사람들은 좀 붉은 것에 의미 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재밌었던 거는 이 김종원 작가님의 작품을 LG의 OLED에 담아서도 보여줬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붉은색 잼스톤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드는 힘과 열정과 활력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이 공간의 로마 콜로세움의 디테일이 잼스톤에 반사된 빛과 어우러져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좀 접사 렌즈가 없어서 그냥 표준줌 렌즈로 이제 찍어서 클로즈업을 했는데 디테일이 아쉽지만 그냥저냥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화려하고 멋져요. 이제 붉은색 기운이 이제 공간을 탁 덮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영적인 느낌이 좀 들었던 곳이었고요. 플래티넘과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신이 되어 있는 주얼리를 이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팔찌도 있었고 초커도 있었어요. 굳이 다른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딱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고급스럽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 초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장품이라고 하는데 소장하신 분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초커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아이템도 이제 다 있다는 얘기니까. 안쪽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전시를 이제 하는데 이세연 작가님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 붉은 산수를 표현을 했는데 군 시절에 야간 투시경으로 바라보던 세상이 붉은색인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블루 공간으로 이제 넘어가고, 블루는 정신적인 깨달음과 지혜, 영적인 세계를 보호하는 사파이어가 있는 이제 공간입니다. 사파이어는 이제 블루를 대표하는 이제 보석이긴 하지만
레드 컬러를 제외한 무지개 빛깔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있는 주얼리도 이제 플래티넘이랑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의 조합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블루 쪽은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입장할 때 블루룸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이제 종이 모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은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이제 전면에 이제 LED 패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영상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아티스트의 작품은 이수경 작가님의 구슬할망이라는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유리와 청동, 쇠, 금박, 나무, 3D 프린트 조각, 진주, 유리,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했고, 구슬할망은 이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 제주도 설화에서 비롯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노상균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제 대표적인 별자리를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갈자리랑 공수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작가님들의 상상력은 좀 남다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린으로 넘어간 그린은 이제 자연, 희망, 해군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정원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고, 예상했듯이 이제 에메랄드가 메인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플래티넘이랑 이제 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의 조합을 했고, 이 조합을 이제 불가리에서는 되게 좀 국룰처럼 다루는 것 같아요. 이제 잼스톤에 이제 플래티넘 붙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붙이는 그런 조합을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는 좀 미로 같았던 그런 공간이었고요. 벽 쪽에는 이제 거울이 있는데 이제 어두워요. 여기가 되게 어두워서 끝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걷다가 저랑 부딪힐 뻔한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었던 그런 공간이고요. 녹색이라서 그런지 진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남자는 이제 로마 황제 네로의 초상이 새겨진 고대의 청동 주화라고 합니다. 이 무섭지만 예쁜 뱀은 시계라고 하네요. 그림과 관련된 작품은 이제 오순경 작가님의 신이 당신과 함께하길이라는 작품인데, 중앙과 동서남북의 5수호신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린룸은 5방색 중에서 청색과 동일시되며 만물이 생성하는 이제 봄의 색이라고 해서 그린 쪽에 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멀티컬러가 있었던 게 나오는데, 앞에서 봤던 레드와 블루와 그린이 다 어우러진 주얼리를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한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이거보다 더 화려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주얼리들이 정말 많았고, 이거는 에메랄드랑 루비랑 아메시스트, 터콰이즈, 시트린,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골드, 플래티넘,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의 조합이고, 앞에서 봤던 잼스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보면 볼수록 참 정말 영롱하다 그런 주얼리들이 있었고, 재밌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 모양 같은 건 좀 되게 많이 귀여웠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사주면 되게 센스 있는 사람이 되겠죠. 화려한 이제 시계까지 있었고, 제가 뭐 남자니까 저는 이 시계를 쳐서 맞겠지만, 여자분들이라면 한번 드레스업 이제 한껏 힘주는 날들 있잖아요. 뭐 해외 여행 가서 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날에는 이제 한 번쯤 욕심을 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불가리 장인들이 이제 530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잼스톤과 주화를 세팅한 거북이 등껍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진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마무리했던 게 평생 보기 힘든 고가의 작품을 보는 기회다 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했고요. 저는 사실 럭셔리 주얼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마케터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다녀왔던 이제 불가리 그 컬러 전시회였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루비의 레드, 사파이어의 블루, 에메랄드의 그린 잼스톤을 활용한 이제 고가의 주얼리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전시죠. 제가 여기에서 좀 되게 영리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각 컬러별 공간에 우리나라의 작가들과 컬러를 그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이제 함께 전시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사실 럭셔리 주얼리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제품인데 어떻게 보면은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품이냐 작품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경계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고민이 많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잖아요. 그걸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업적인 제품이 예술 작품 옆에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상 효과를 의미하게 기획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로 좀 좋았었고, 블루룸에서 봤었던 그 디지털 경험을 만들어냈던 컨텐츠도 환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내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손에 닿지 않는 그런 환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 경험으로 잘 만들어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그런 전시업. 일생이 화려한 주얼리를 한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귀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올린 영상으로 한번 대리만족하시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출시를 할 때 이 제품과 작품의 이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는 그분들을 유의 깊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이제 처음으로 읽어봤는데 이게 확실히 글로 쓸 때랑 글로 쓴 거를 읽는 거랑은 조금씩은 좀 다르긴 하네요. 좀 무어체와 이제 문어체가 좀 어색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캐주얼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제 블로그에서 조회수가 높게 나왔던 컨텐츠들을 다시 한번 블로그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